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벌면 무한히의 용이. 진우입니다. 네, 이번 주에 리뷰할 책은 라이브 경제학으로서 경제에 대한 어떤 체계를 좀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우선 저자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라이브 경제학의 저자는 강성진 교수님으로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국제 경제학회 이사 등을 맡고 여러 언론사에 칼럼을 기재하고 계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누구한테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자본주의의 어떤 장단점과 더불어 어떤 형태의 자유 경제 체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변해왔는지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바로 줄거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책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생기는 양극화, 소득격차, 환경 문제 등의 단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책 이슈인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 책입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와 미래를 얘기하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1.0 시대, 산업혁명에서 대공황까지의 시대이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산업혁명으로 지향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시대입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 악화, 빈곤층, 독과점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 2.0 시대는 대공황이 왔을 때의 시기입니다. 대공황 이후 제 역할을 못하는 시장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미국의 뉴딜 정책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많이 국유화된 시대를 자본주의 2.0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3.0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으며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얘가 소련이나 중국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자본주의 4.0 시대로 더 이상 시장이나 정부 하나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며 서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그 속에서 항상 문제되었던 것들이 국가의 재원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써야 되는지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금을 쓸 것이어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 예산을 복지에 쓸 것인지 혹은 경제 발전에 쓸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복지에 대한 경제 체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이제 미국이 있는데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형태로 세금과 혜택을 최소화하는 체제입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로 인한 노동 욕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체제는 조합주의인데요.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국가로 과거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추구하는 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주의보다는 범위와 서비스가 많지만 모든 이에게 적용하진 않고 특히 비노동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인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회민주주의로서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국가들로 우리가 흔히 하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제 평등하게 보편적 복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이제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선 세금에 대한 합의된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재원은 사실은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세금의 부담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긴 국가의 재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더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국가 위기가 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적절한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외적으로 임금 인상이라든지 자본과 노동자,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얘기할게요. 저도 투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지 내가 어느 정당을 뽑을지 누구를 지지할지가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자. 오늘 책의 저의 마지막 한마디는 캐케묵은 수많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이제는 다차원적으로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죠? A냐 B냐가 아니라 그 사이의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자. 오케이. 자, 이걸로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다음에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